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할 거는 오늘부터 할 거는 형법 사례쟁점 해서 교재 자체는 캡슐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순환 시작해서 원래 지금 일순환은 정규 일순환은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일순환에 가름해가지고 형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민사는 이제 수요일부터 원래 일순환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 내용은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가 끝나고 뭐예요? 사례 쟁점 위주로 빠르게 형법을 한번 이래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본 개념 설명 같은 건 다 생략하고 이런 정도는 아시죠 하고 여러분들 딱 사례 쟁점용으로 정리하고만 짧게 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야 7회 만에 형법을 이래독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 자체는 형서보다 또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도 지금 기본서를 안 쓰고 캡슐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캡슐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정리해도 특히 사례 같은 거 주관식 용어로는 이 정도만 정리해도 그래도 한 90% 80%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는 교재를 했기 때문에 이 캡슐 교재를 쓰는 거고요. 일단 객관식용 단순 판례 같은 경우는 기본서나 문제집 같은 걸로 해서 최신 판례집이나 3개년 판례집 이런 걸로 해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쟁점 같은 경우도 중요한 사례쟁점 학설 판례 검토로 정리되는 중요한 사례쟁점 같은 게 책에 다 있어요. 이 책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형법, 특히 형법 같은 문제에서 단순히 학설 판례 검토로 이렇게 해서 메인 쟁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규정포섭이 형소 같은 거 이제 많이 나오고 형법은 뭐가 많이 나와요? 판례 포섭이 많이 나오죠. 단순히 판례하는 순간 그냥 판례대로 포섭해가지고 결론 내는 거. 단순 판례 같은 것들을 물론 이제 책에도 거의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보완해야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만 보고 그냥 끝내겠다 하시면 안 되고 이 책에 대해 약간 사례 쟁점이나 객관식 문제 같은 걸 보완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들어가기 전에 좀 개관을 하고 갈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 자료 나간 거는 그 한 장짜리 있죠? 제3자 행위 개입에 따른 인과관계 판단 그 인과관계 파트에 추가할 거니까 그거는 그 인과관계 파트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 들어가기 전에 전체 개관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사례 쟁점 특강이니까 사례 답안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 좀 이제 개관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개관 때 맨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배우는 지금 형사법이라 하는 거는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형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죄와 형을 정한다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죄형 법정주의죠. 그래서 어디다 정해야 돼요? 형법전. 그래서 법률 규정에 죄하고 형을 규정하는 게 형법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끊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그럼 바로 이제 형사 사례로 와가지고 사례 케이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법학에서 기본입니다. 이건 법학에서 모든 법학 마찬가지고 특히 형사에서 이 구도가 되게 도드라져요. 형사나 이제 공법 쪽에 행정법 쪽에서. 그럼 케이스 문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좀 이거를 지우고 갑시다. 쓸 말이 몇 더 많아가지고. 지금 7회 만에 끝내야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약간 급해요. 그래서 사례 문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거를 내가 답안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 쓰는지를 좀 개관을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모든 법학 케이스의 기본이에요. 사례형 그럼 어차피 사례형을 이렇게 기록으로 풀어서 던져주는 게 기록이니까 기록에도 같은 법리가 같은 구도가 적용이 돼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사실관계를 던져줘요. 갑이 A를 몇 월 며칠 날 뭐 길 가는 A를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렸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 항상 그 케이스 문제는 사실을 주고 판단해서 그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는 애가 이렇게 피 묻은 칼을 들고 가니까 사법경찰관이 잠깐만 멈춰보세요 해가지고 얘를 물어보니까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체포했다? 그게 사실관계는 막 구구절절히 던져주고 그 경우 이러한 체포는 적법하냐? 판단해서 결론 내려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현장에 떨어지는 칼을 압수했다? 그 사실관계를 던져주고 그 칼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냐? 그 판단 결론을 물어보는 거죠. 항상 케이스 문제 이런 식으로 구도가 됩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돼요? 갑과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서로 어쩌고저쩌고 주고받기로 했다? 근데 얘가 안 줬다? 그 효과는 어떻게 하냐? 얘 구제수는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뭐부터 가요? 사실관계에서 이게 증여인지 매매인지 그런 법적인 판단해가지고 그 효과논의로 가는 거죠. 모든 법학 케이스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형사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말고요. 이제 형사 케이스, 형법이나 형소를 보는 많은 시험들 있잖아요. 국가직 시험들 뭐 공무원 시험 많이 있고 예전 사시도 있고. 그러면 다른 변호사 시험 말고 모든 시험은 다 이쪽에서 나와요.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뭐 증거를 사용을 만 체포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그러니까 쟁점을 형사 케이스에서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쪽 쟁점이 있고 이쪽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 분류를 하면 뭐 굳이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이렇게 붙이는데 사실인정 쟁점이 있고 이 판단은 항상 법학이니까 법률, 법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법률 판단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쟁점 분류를 하면 이쪽 쟁점이 있고 이쪽 쟁점이 있는 거예요. 이쪽 쟁점이라는 게 출발이 일단 그럼 이쪽부터 보면 법률 판단 쟁점이라고 하면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해라, 죄를 논해라, 증거 사용 가부를 논해라, 적법성을 논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판단 결론을 쓰는 게 답안이고요. 결론이고 그럼 이 판단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지식 근거가 있어야 돼요. 판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 법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뭐예요? 법리입니다. 법리. 그럼 법리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총칭했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일단 제일 먼저 이게 법학에서 법률 규정이 나오는 거죠. 그냥 사람 때리면 폭행죄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렸구나, 폭행죄구나. 그 법률 규정 260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하게 수집하면 증거는 법에 써 있잖아요. 그런 그냥 법률 규정이요. 이게 가장 출발입니다. 여기서 판례가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법학 판단의 기본은 출발은 뭐예요? 법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케이스를 풀 때 떠올려야 될 건 여기 해당 케이스에 관련된 조문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실무 변호사 일 같은 거 하면서 뭐 관련 이거 지금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데 이거 위법성 같은 거 검토해 주셔서 자문 의견이 오면 자문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그 해당 판례를 찾아보고 예규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문 구하는 이 케이스에 적용되는 일반법, 특별법이 뭐가 이제 법령부터 찾습니다. 법령부터 찾은 다음에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몇 조 몇 항 정도가 문제될 소지가 있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판례하고 실무 예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실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면 뭐예요? 죄책을 논해라면 뭐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죄가 문제 되겠다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게 곧 법전에서 몇 조 몇 항, 이게 260조 사항인지 261조 사항인지 이런 법률 규정을 찾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법률 규정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법규, 법률 규정에 명백하게 하나하나 다 써 있으면 끝나죠. 그냥 법률 규정대로 포섭하면 끝났는데 항상 뭐가 문제예요? 여기 애매하게 써 있다. 추상적으로 써 있다. 그러니까 여기 규정에 대한 해석론이 문제된다. 그 해석론이 뭐예요? 결국 판례입니다. 이걸 A로 볼 수도 있고 B로 볼 수도 있는데 막 둘이서 싸우니까 대법원이 이건 A로 보자고 결론 내려준 게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 가요. 판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쟁점 같은 거 배울 때도 법률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법률 규정에 써 있는 이 단어 의미 관련해 가지고 견해가 대립한다 이렇게 가고 그 의미에 대해서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쟁점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고 여러분들 답안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단순히 있으면 이런 거고 이제 수험적으로 가서 규정이 나올 수도 있고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쓸 수도 있죠. 규정에 대한 판례 해석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제 오늘부터 배울 거? 학설 판례 검토예요. 학설 판례 검토로 정리하는 법리가 뭐예요? 이 규정 해석 관련해 가지고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을 하는데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서 판시하고 검토가 왜 나와야 돼요? 견해 대립을 소개하고 끝나면 사례에서 내가 A로 쓸 건지 B로 검토할 건지가 결론이 안 나잖아요. 검토라는 게 뭐야? 견해 대립 학설까지 해서 그 견해 대립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죄책과 관련한 케이스는 내가 이 검토에서 내가 타당하다고 내린 결론에 의해서 그 법률 판단을 해보겠다 해서 학설 판례 검토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제 수험적으로는 보통 법리 적용을 해서 법률 판단을 한다고 하면 딱 대충 크게 나누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쪽이죠. 당연히 근데 이쪽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법리를 내가 답안에 써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법률 규정 판례가 이건지 학설 판례 검토로 정리되는 중요 쟁점이 이건지 저건지를 일단 제대로 쟁점을 뽑아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운 걸 쓰고 거기에 맞춰 사항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결국 뭐냐면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암기도 잘해야 되고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는 건지 저걸 물어보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A 쟁점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B 쟁점을 써버리면 그건 백지예요. 안 쓰니만 못한 거예요. 점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판단, 이 근거가 되는 법리를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뭐요? 결론을 끌어내는 게 이쪽 쟁점이에요. 법률 판단 쟁점. 근데 이쪽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 준비하면 이쪽만 보고 끝내면 돼요. 다른 시험 수업 이제 첫 시간에 개관할 때 여기서 그냥 끝내요. 수업을.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이쪽이 나와요. 이쪽이 뭐예요? 자, 사실의 인정도, 그럼 사실 인정이란 게 뭐예요? 저놈이 A를 때렸구나요? 갑이 때렸냐, 을이 때렸냐, 애매모호할 때, 이거 증거 같은 거 보면 갑이 때린 거다, 이렇게. 뭐요? 그냥 때렸는지, 때린 사실만 인정할 수도 있고, 때렸는데 얘가 쓰러져가지고 상해를 입었어요. 그럼 때려서 인과관계 같은 거 해서 네가 때려가지고 얘가 쓰러져가지고 상해까지 입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도 있죠. 그 사실 인정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가지고 법률 판단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상해죄까지 폭행만 갈지, 폭행치상에 갈지.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인정 관련해서 쟁점이 문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형사 케이스에서. 그리고 그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건 뭐예요? 법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법리고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건 뭐예요? 여기도 판사가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나쁜 놈이라고 찍지 않잖아요. 그럼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건 증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 증거를 던져주고 사실 인정해봐라라는 시험이 뭐가 있어요? 기록형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형 시험이나 객관식 시험, 그러니까 사례형 시험까지만 보면 선택형 사례형까지만 보는 시험이면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죠. 다른 국가직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기록형 시험 보는 건 여러 번 시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사례 문제하고 객관식 문제만 풀 것 같으면 이쪽만 공부하면 돼. 이쪽만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쪽만 잘 공부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록형 시험을 보면 뭐가 나와요? 유죄, 무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갑이 A를 때렸다고 공소제의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갑이 때린 게 아니라 을이 때렸다. 아니면 갑이 때렸다는 거에 대해 뭐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합리적 의심의 의지가 있어버린다. 그럼 뭐야? 유죄 판결을 때리지 못한다. 네가 갑이 A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럼 결론이 뭐가 나오는 거야? 증거 불충분 후단무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변론 요지서에서 후단무죄 있죠? 사실인정 쟁점 관련해서 후단무죄로 끌어내는 그 모든 쟁점 파트, 죄 관련들이 사실인정 쟁점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기록형 시험의 꽃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특히 기록형 시험 한정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여러분들만 보죠? 그 시험에서는 여기가 나와요. 둘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록형 시험에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하면 시험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사례형에서 얼마든지 구구절절히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꼴 수 있어요.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굳이 사례형이랑 구별해가지고 기록형 시험을 따로 만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기록형 시험에서는 이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채점할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쪽 파트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기록형 시험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인정 쟁점으로 가버리면 여러분들 실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런 걸 머릿속에서 구별을 하고 그럼 뭐예요? 쟁점이 달라지면 자 그럼 여기로 다시 가봅시다.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게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증거 관련해가지고 형사법에서 배웠던 걸 떠올려야 되죠. 그럼 증거 관련해서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키워드가 증거재판주의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 인정이니까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겠죠. 그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판사가 모두 읽고 판단의 근거로 삼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거와 관련해가지고 당장 튀어나오는 게 증거재판주의가 있고요. 그럼 증거재판주의에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범죄 사실이니까 그 증거재판주의에서 엄격한 증명이라는 게 뭐예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를 뭐예요?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거친 그러니까 증거 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 사실 인정을 해라가 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의 법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에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되냐 마냐 후단 무죄냐 유죄냐 판단을 할 때 결국 뭐가 들어간다요? 증거 능력하고 이 증거 조사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 법률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증거 능력 뭔지 아시죠? 위수증, 전문법칙, 뭐 자백배제 법칙 거기서 얘기하는 거 법에 정해져 증거 능력도 법에 정하고 있잖아요. 거기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라는 거 판사가 읽어본다잖아요. 법정에서 서류는 낭독하고 물건은 지시해서 판사한테 보게 하고 그럼 적법한 증거 조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판사가 읽어보고 거기에 써 있는 말을 믿을지 말지 판단하는 게 자유심증주의고 그럼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증명력이에요. 거기 써 있는 말이 증명력이 높으면 신빙성이 높으면 믿어주는 거고 믿어주면 유죄인 거고 거기에 때렸다고 써 있으니까 그게 증명력이 낮다 신빙성이 낮다 증거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거 가치가 없다 낮다고 치면 거기 때렸다는 말을 안 믿으면 뭐예요? 무죄로 나오는 거죠. 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인정 쟁점에서 나온 게 뭐야? 증거 능력 판단부터 하고 왜냐면 증거 능력이 없으면 증거 조사까지 가지도 않죠. 그냥 판사가 읽어오지 않고 날려버려요. 이건 증거 능력 없으니까 내가 안 읽어볼까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판단을 하고
이 증거능력 판단을 전제로 갖췄음을 전제로 이제 판사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뭘로 내요? 거기에 때렸다고 써 있는데 거기 때렸다는 말 믿지 마세요라고 하죠. 다른 이제 반대 증거 같은 거 막 탄핵 증거 같은 거 이제 막 인용하면서 답안 구성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형사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는 이 사실인정 쟁점하고 법률 판단 쟁점이 둘 다 나와요. 그리고 특히 사례형 한정에서는 뭐만 나와요? 여러분 사례형 문제에서 이 쟁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단일 그냥 형소 케이스로 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물어보는 사례 문제를 그냥 따로 떼가지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식의 이런 사실 인정 쟁점이 사례 문제에 나와야 안 나옵니다. 시험 형식이 나올 수가 없는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사례 문제 딱 받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가. 그냥 한 장짜리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주자. 인정되는 사실을 쫙 정리해주고 인정되는 사실을 정리해줬다고 뭐 여긴 쟁점이 아니다요. 그 인정되는 사실 전제로 법률 판단만 네가 제대로 해봐라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는 사실인정 쟁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그럼 이제 둘 다 나오는 건 어떤 형이에요? 기록형 시험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형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둘 다 나오니까.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게 나오니까 뭔가 참고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에 배웠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다시 이제 사례용으로 와가지고 사례 쟁점은 결국 뭐예요? 이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쪽 얘기는 그러면 당연히 기록 시간 때 하겠죠. 뭐 어떻게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사실 인정에 근거가 된 게 증거고 증거 관련 내용도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법률 판단 쟁점의 근거들은 법리분 이쪽 내용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지금 보면 아예 근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공부해야 될 법률 판단 쟁점에서 공부해 써야 될 게 이쪽 내용이고 사실 인정 관련해서는 증거 능력하고 신빙성 이쪽 내용을 잘 써야 되는 거면 답안 구성이 아예 달라집니다. 왜 첫 시간부터 이 아까운 시간 들어가면서 사실 인정 쟁점이랑 법률 판단 쟁점이 구별되는 거를 그렇게 계속 역설을 하는 거냐면 답안이 달라져야 돼요. 답안 목차가 다릅니다. 사실 인정 쟁점하고 법률 판단 쟁점은. 그래서 기록형 시험 가면은 이쪽 쟁점을 아예 그냥 끊어서 외워버리라고 6개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기록형 시험으로 미루고 이쪽으로 이제 와보면 그러면 사례형 시험은 뭐만 나온다고요? 법률 판단 쟁점만 나와요. 그럼 이쪽을 좀 더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풀어야 되는 사례형 쟁점은 다 법률 판단 쟁점으로 분류가 되고 저쪽에 존재하는 다른 시험 같은 건 몰라도 돼요. 설명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항상 대비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안, 결국 여러분들이 채점자한테 내는 건 여러분들 답안, 여러분이 백지에 쓴 답안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여러분들 수험 답안은 점수 받기 좋게 구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무가 가지고 그냥 뭐 변론여지서나 의견서 같은 거 쓸 때는 뭐 그냥 개발세발 써도 그냥 판사가 약간 물론 구사리는 주겠지만 대충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읽어주지만 수험 답안은 내가 이거를 상대평가로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험 답안은 항상 내가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점수 받기 좋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험 답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약간 짜고 치는 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잡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답안 구성은 내가 실제로 이 결론, 문제에서 물어보는 죄책이니 증거 능력이니 그 결론을 내기 위한 판단의 순서대로 씁니다. 항상 의식의 흐름, 시간 순서대로 답안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법률 판단 쟁점에서 답안 목차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자, 원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로 가면 실무에서 내가 의견서를 쓴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실무에 쓰는 변론조지서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공소사실의 요지가 나와요. 사실관계를 요약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쟁점 다루고 있는 사실관계가 되게 여러 개, 범죄도 여러 개 나오고 사실관계가 되게 꼬여서 나오잖아요. 문제 자체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사실관계가 이거다라는 원래 요지부터 쓰고 가는 건데 수험 답안에서는 그런 사실관계 요약은 날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기록시험의 유의사항 같은 거 보면 당구장 표시해놓고 공소사실 요지를 쓰지 말라고 써있죠. 사례에도 그런 유의사항은 없지만 여기다가 사실관계 요약은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답안 쓰는 거 보면은 이 첫 번째 뭐 쟁점 정리, 문제 제기 이런 식으로 써놓고 여기다가 막 구구절절히 그 문제 사실관계 요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전혀 무의적 기재예요. 사실관계는 문제 다 요약을 이미 요약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인정된 사실 다 쳐가지고. 그러니까 답안에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험 답안에서는 특히 실무에서 쓰지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쟁점의 정리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뭐 문제제기라고 쓰고 문제점이라고 쓸 수 있죠. 표현은 안 중요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이걸로 보면 가장 일반적인 구성으로
학설 판례 검토를 차근차근 쓰면 학설은 A, B설이 대립한다는 걸 소개하는